테헤란이 들썩였다. 시우 편의점에 막 손님들이 바글바글 했다. 저는 당시 그 기사를 보면서 너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너무 의아해가지고 제가 직접 눈으로 보러 갔습니다. 손님이 없어요. 이게 무슨 편의점이야. 이란 사람들이 좀 실적을 못 낸다 싶으면은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대자보를 붙여가지고 직원들의 성과와 순위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보여줬다고 해요. 그거를 보자마자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 대자보를 막 다 쥐어 뜯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창토의 노승입니다. 얼마 전에 에그슬럿이 우리나라에 진출했다가 철수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죠. 반대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가 해외에 진출했다가 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2017년에 편의점 CU가 이란 테헤란에 진출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 편의점이 해외로 진출하는 첫 사례다, 기사가 떠들썩하게 나왔는데 한 1년 만에 조기 철수를 했습니다. 그 뒷이야기를 제가 테헤란에 직접 가서 취재한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한테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2017년 겨울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편의점이 한 4만 개를 돌파해가지고 막 너무 포하다, 이런 논란들이 있으니까 CU랑 GS가 해외 진출을 누가 먼저 하냐, 이런 경쟁을 하다가 CU가 이란의 엔테캅 그룹이라는 대기업과 손잡고 테헤란에 먼저 진출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대 엔테캅 대표를 인터뷰하면서 이제 직접 들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엔테캅에서는 CU랑 먼저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일본에 세븐일레븐에 먼저 우리 같이 편의점 사업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까였다. 일본은 세븐일레븐이 이제 전 세계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브랜드인데 미국이랑 싸우고 있는 이란에 진출했다가 미국의 눈밖에 나서 제재를 당하면 이제 사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런 리스크를 지지 않으려고 우리는 이란에 진출하지 않겠다라고 거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편의점 사업은 또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일본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잘하고 있는 GS랑 CU가 있는데 이 중에 GS에 또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GS에서도 같은 이유로 거절을 했다고 해요. 그거를 이제 CU가 세 번째로 제안을 받아서 수락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 편의점에서 해외 진출 1호로 했다라는 타이틀을 얻으려고 약간 무리하게 이런 글로벌 제재 리스크를 감수하고 진출을 한 거죠. 그것도 예정보다 1년이나 앞당겨서 진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해외 진출 경쟁에서 CU가 앞섰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고 테헤란이 들썩였다, CU 편의점에 막 손님들이 바글바글 했다, 이런 보도자료가 나오면서 CU가 되게 이란 진출에 성공했구나, 이런 분위기였는데요. 저는 당시 그 기사를 보면서 너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편의점은 1인 가구가 많은 사회에서 이제 잘 되는 업종인데 중동은 이슬람 국가잖아요. 출산을 많이 하는 국가인데 또 24시간 영업도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란에서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는 매장은 전국에 딱 하나 있었습니다. 공항에. 그것도 정부에서 허가를 해준 매장 한 곳에서만 됐고, 그래서 CU 매장은 이란에서도 한 12시면은 문을 닫아야 됐어요. 이게 무슨 편의점이야. 너무 의아해가지고 제가 직접 눈으로 보러 갔습니다. 손님이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란은 1인 가구가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근거리 소용량 쇼핑에 대한 니즈 자체가 없었고, 또 심각했던 문제가 있었는데 이란에 골랑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롯데랑 농심을 합쳐놓은 기업 같은 유통이랑 식품 제조를 같이 하는 회사였어요. 업계 1위였는데 이러다 보니까 유통 측면에서는 CU가 자기네 경쟁자란 말이죠. 그래서 인기 제품을 CU에는 납품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CU에 갔는데 인기 제품이 없어요. 살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CU에서도 우리나라 제품을 수입해 가지고 팔고 싶었는데 미국이 이란하고 이제 경쟁 관계다 보니까 금수 조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제품도 수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등 업체 제품도 못 팔고 우리나라 제품도 못 팔고 해서 2등, 3등 업체 제품들만 진열을 해놓은 거죠. 인기 제품이 없으니까 장사가 안 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는 이란이 장기간 이제 미국의 제재를 받다 보니까 환율이 되게 불안정했어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도 1년에 막 40%, 50% 이렇게 껑충 뛰고 있었고, 그나마 제가 갔을 때 좀 안정된 게 15%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가 엄청 났거든요. 그러면은 이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상가 같은 경우에 보증금, 권리금, 월세가 있잖아요. 근데 이란은 권리금은 없고 보증금이랑 월세가 있는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물가가 워낙 오르니까 보증금을 맡겼다가 몇 년 뒤에 찾으면은 화폐 가치가 너무 하락을 하니까 보증금보다는 월세를 더 주는 거를 선호하더라고요. 월세가 엄청 높아지다 보니까 한 30평, 40평 정도 되는 매장의 월세가 600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600만 원과 이란의 600만 원 다릅니다. 이란의 대졸 신입사원의 연봉이 얼마 정도였느냐? 한 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월급은 한 40만 원 정도 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거죠, 월세가. 근데 장사는 안 되는데 월세는 이렇게 비싸니까 당연히 적자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였는데, 이란에 대한 문화랄지 제도랄지 이런 거에 대한 스터디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이란 사람들은 되게 명예를 많이 중시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CU는 성과주의적인 조직 문화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란 사람들하고 일을 하는데 이란 사람들이 좀 실적을 못 낸다 싶으면은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대자보를 붙여가지고 직원들의 성과와 순위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보여줬다고 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좀 성과가 안 좋은 사람들은 좀 창피한 그런 건데, 이란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란 직원 중에 저성과자라고 공개가 된 직원은 그거를 보자마자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 대자보를 막 다 쥐어 뜯었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이란 측 직원들하고 한국에서 이제 파견 나간 직원들하고 사이가 좋을 수가 없었겠죠. 양쪽에서 이제 서로 답답한 거죠. 그 문화 차이 때문에. 그래서 이란에서는 너네 오후전까지만 그냥 너네가 알아서 출점해. 이후부터는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그래서 따로 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1년 정도 돼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사업을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월세도 비싸고 제품 소싱은 안 되고 또 이란 본사 직원들하고는 또 사이가 틀어지고 이란의 CU 편의점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CU 매장에 가보니까 정말 좀 기형적인, 이거는 편의점도 아니고 마트도 아니고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편의점인데 마트처럼 대용량 제품을 주로 진열해서 팔더라고요. 가족 단위 고객들이 살만한 또 그런 거 위주로 팔리고 1인 가구가 적으니까. 그리고 편의점인데 막 어떤 데는 뭐 100평 가까이 되는 대형 매장도 있고, 한국의 편의점하고는 너무 다른, 이런 게 철저한 준비 없이 단지 해외 진출 편의점 1호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섣부르게 진출했다가 손해를 본 실패 사례의 전형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네, 이렇게 CU의 이란 진출 실패기 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참 글로벌 진출하는 게 쉽지가 않죠. 매장 몇 개 냈다 해가지고 거기서 잘 된다 라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여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 가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문화 차이, 제도 차이에 따라서 또 국제사회 이런 관계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 창업이랄지 해외 브랜드 창업에 대해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창톡 생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